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에서도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광주 지역의 접종센터에서도 시설과 인력 등 예방접종 준비가 한창입니다. 설 명절 인사를 전한다며 정치인들이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지만 관례라는 이름으로 자치단체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을 만지며 작업해온 활선 노동자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 도민들의 여론이 지난 추석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질 곳인데 이곳에서 누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접종을 받게 될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75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보관용 냉동고입니다. 냉동고가 마련된 곳은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가장 먼저 접종될 호남 권역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지역 백신 접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전국 3곳으로 중부권은 충남 천안, 영남권은 경남 양산, 호남권은 광주 조선대가 지정됐습니다.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돼 있던 백신은 이곳 냉장고에서 해동을 거친 뒤 또한 이곳에서 희석 작업을 거쳐 접종실로 나가게 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과 제주에 코로나19 의료진 4천여 명이 이번 달 말부터 이곳에서 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영하로 보관하는 거기에 좀 차질이 없도록. 권역 예방 접종센터에서는 각 자치구에 마련된 지역 예방 접종센터 종사자와 민간 위탁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과 접종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도 진행합니다. 교육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백신 접종의 거점 역할로 주요한 센터 일을 하게 된다. 호남 권역센터에서 의료진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지역센터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다가오면서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 인력 수급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광주는 370여 명, 전남은 550여 명이 필요합니다.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16개 팀 정도의 규모의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67명, 간호사 134명, 행정요원이 166명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광주 전남민은 200여만 명. 방역당국은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 속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추가됐고 이 가운데 3명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4명 가운데 3명은 전북 육가공 업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1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48명이 확진됐고 2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 구례군의 공무원 7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었던 지난 2일 구례읍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부서 과장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마주친 다른 후배와 마주쳐 폭행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추위가 풀리기 시작해서 연휴 기간 내내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은 0도에서 2도 분포로 영상권을 보이는 날이 많겠고 한낮 기온은 무려 15도에서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이 이렇게 따뜻한 이유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남서풍에 의해 서해상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안개는 내내 짙겠습니다. 특히 안개가 짙은 시각은 밤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가 되겠는데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안개가 얼어붙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맑은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내일 미세먼지가 유입되긴 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인사가 적힌 현수막이 거리에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현수막들은 엄격히 따지면 불법인데요. 관리라는 이유로 단속이나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인근 거리입니다. 설 명절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명절 인사지만 대부분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름 알리기용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교차로만 해도 현수막들이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리의 가로수는 현수막 지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치적인 현수막 행렬에는 현직 구청장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1년 앞둔 명절은 놓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인데 이런 현수막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단체장이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거는 상황에서 선거용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입니다. 구청장의 불법 현수막은 손도 못 대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업적인 불법 현수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저게 오늘 하루에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면 어떻게 나옵니다. 또 불법 현수막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런 명절 인사 현수막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적 목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낸 프레카드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일정 시기에 특정 기간은 허용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 불법을 막아야 할 자치단체가 불법을 방치하는 현실과 정치 일꾼을 자처하는 이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전하는 명절 인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고압 전기선을 다루는 배전 노동자들이 몇 년 전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집단 산재 신청을 냈는데요. 4년 만에 나온 결과는 모두 불승인이었습니다. 배전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절차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전기 활선 노동,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을 만지는 작업을 한 송모 씨는 지난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세포 림프종, 혈액암 계열의 병에 걸렸다는 건데 수십 년 동안 노출되어 온 전자파가 질병의 원인 같다고 말합니다. 단지를 안 해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변명이 나올 수도 없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털이 다 서가지고요. 좀 붕 뜬다고 생각해야지 옷이. 송 씨와 함께 전기 활선 노동자 2명도 전기 활선 노동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산재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재가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전기 활선 작업 때문에 뇌종양과 갑상선에 걸렸다며 노동자 10명이 산재를 신청했다가 4년 만에 모두 불승인당했고 2019년 피부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2명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신청자들의 질병과 전자파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결과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탁상 행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전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은 국가기관 산업인 배전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직업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산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정기 활선 노동자들도 특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유해인자가 특정돼야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시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유해인자에 기반한 특수건강검진이 어렵다 한다면은 그 위험 직종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생활 속에서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전기 활선 노동자들의 숨은 피와 땀이 녹아있기 때문 그들이 아프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의 한 사립여고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교사 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교사 채용 면접을 앞둔 광주의 한 사립여고에서 교장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1차 합격자 가운데 학교 관계자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이 같은 행위는 시험 면접관이 시험 응시자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하는 중대한 비리라고 여겨 광주시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 도민들의 여론이 지난 추석 때와 비교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이전 사업이 더 꼬이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광주공항에 있는 두 개의 공항 이전 방식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은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니 조건 없이 먼저 보내라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민간공항만 먼저 이전했다가 군공항만 광주에 남게 될 우려가 있으니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광주 MBC와 무등일보,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광주 시민들은 동시 이전이 54.7%로 민간공항 먼저 이전 27.2%의 2배 이상 높았지만 전남 도민들은 민간공항 먼저 이전이 42.4%로 동시 이전 32.4%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때 새 언론사가 같은 질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과 양상이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때도 57.5%가 동시 이전을 희망했지만 전남 도민들도 동시 이전 41.5%, 먼저 이전 33.7%로 역시 동시 이전을 선호했었습니다. 이랬던 전남 지역 여론이 5개월 만에 민간공항 먼저 이전 선호로 달라진 것입니다.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용섭 시장이 민간공항만 먼저 보낼 수는 없다며 국방부 등 4자 협의체에 공을 넘긴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 통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나마 공항 동시 이전에 호의적이었던 전남 지역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공항 이전 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없이 심의안을 통과시켜왔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이용석 광주시장이 관련 부서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의례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방식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중앙공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는 속도감보다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한파로 인해 해남과 진도 등지에서 겨울 배추 냉해가 심각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겨울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는 1,500여 헥타르에서 냉해가 발생했고 전남 전체 1,800헥타르에서 배추 뿌리가 물러지고 썩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냉해를 입은 배추밭에서 자체 폐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고 저장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수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올해 22개 시군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며 대상자는 9만 6천 원을 부담한 뒤 1년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달 접수를 시작한 뒤 무안과 여수 등에서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1,200명분의 사업량을 추가했으며 현재까지 3,300여 명이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기후변화 상황에서 각 지자체마다 고소득 대체 작목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남 곳곳에서 레드향과 애플망고 등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붉은 빛깔의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겨울철 입맛을 자극하는 레드향입니다. 귤보다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고 껍질을 따는 순간 코끝을 자극하고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합니다. 장흥은 일조량이 많은 데다 해풍이 많이 불어 레드향의 당도가 높습니다. 비타민C도 좋고 애들도 다니까 신맛이 덜하고 다른 것보다 당도가 더 훨씬 좋으니까 애들도 잘 먹어요. 과즙도 풍부하고. 레드향은 아열대 작물로 주로 제주에서만 수확됐지만 몇 년 전부터는 장흥과 장성, 강진 등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까지 재배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겨울이지만 초록빛이 감돌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한 농장. 작은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에서 재배되어 왔던 아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애플망고입니다. 용산 지역이라는 곳은 다른 지역하고 한 3도 차이가 나요. 일조량이 좋잖아요. 기후온난화로 전남에서는 레드향과 하레조생 감귤, 애플망고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고 농가의 고소득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구 광양 역사부지에 신축된 전남도립미술관이 다음 달 22일 문을 엽니다. 자연을 담은 숲속의 미술관으로 꾸며진 도립미술관에서는 의제와 남농으로 대표되는 남도 미술의 성과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개관 기획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4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완공된 전남도립미술관이 거대한 거울처럼 광양읍내 전경을 고스란히 투영합니다. 직선과 사선이 만나는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을 강조하기보다는 남도의 자연을 외벽에 비추어 담아내면서 말 그대로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합니다. 남도의 전통과 전남의 미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 정립시키기 위해 건립된 전남의 첫 미술관이 다음 달 22일 개관합니다. 예향을 강조하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의 예향을 창조할 복합 문화기지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예향 전남의 예술을 세계화시키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전통을 새로운 어떤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개관 기획전도 이 같은 역할과 의미에 맞는 컨셉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 살기 좋은 곳 명당을 일컫는 배산임수를 잘 풀어낸 테마가 돋보입니다. 한국 미술사를 대표하는 남종화의 양대산맥, 의제와 남농의 예술적 성취와 우리 수묵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21세기 현대 미술가들과의 시 공간을 초월한 창의적인 만남을 시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나간 전통에서 다가올 미래를 발견하는 미술관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술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파인아트, 순수예술가의 접목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전남도립미술관을 통해서 그야말로 현대 미술을 느끼고 감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 어렵지 않은 친근한 미술관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도립미술관이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보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가치를 계승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호남본부가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정신계승연대는 광주시의회에서 호남본부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노무현의 대의를 따르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승연대는 김두관 의원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설 연휴 동안 의료와 교통 분야의 시민 불편이 없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7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14일까지 운영하고 120 콜센터 등을 통해 휴일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청 임시선별검사소와 5개 구청의 선별검사소를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달 동안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었고 전남 지역 평균 농도는 17 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해에 비해 1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좋음을 기록한 날도 광주는 16일, 전남은 29일로 1년 전 3일과 8일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날이 풀리기 시작해서 연휴 기간 동안 내내 맑고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 안팎으로 영상권을 보이는 날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15도에서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따뜻한 이유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남서풍에 의해 서해상의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안개는 내내 짙겠습니다. 안개가 특히 짙은 시간은 밤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가 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안개가 얼어붙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얼어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에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연휴 기간 내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고요. 내일 중서부 지역으로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영하 1도 안팎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8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에서는 영하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2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매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월요일 오후부터 한기가 유입되면서 화요일부터는 다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네, 저희는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